안녕하세요. 어코노미TV의 파마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 5월 셋째 주에 있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경제 이슈 이것만 확인하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금요일 퇴근하는 길에 아니면 주말이나 월요일 출근 전에 가볍게 들으신다면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한 주간 경제 이슈를 얘기하는데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사는 미국의 반도체 자급으로 삼성전자 공장 확대를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자국의 GDP를 강화할 목적으로 인텔과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게 되면 자국민을 고용하는 효과로 GDP가 증가하고 반도체 역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로 TSMC와 삼성전자를 합치면 70%에 달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공급망 불확실성 때문에 탈아시아 계획을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유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법인이 주택 살 때 자금 출처를 들여다본다는 기사입니다. 밑에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법인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개인보다 규제에 있어서 자유롭고 세금에 있어서도 절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던 규제를 법인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법인은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 및 광역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수를 계획했던 개인과 법인 모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은 순매수 추이를 보인 해외 주식 헤즈브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보다 더 많은 순매수 추이를 보인 주식으로 업종은 장난감입니다. 특이한 점은 아직 국내 증권사 어디에서도 관련된 레포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의 매체들을 통해 개인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현재 순매수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5배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재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장난감 매출 상승에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5일간 주가 추이를 보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투자하기 전 개인별 재무 상태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한국만 막혔던 대기업 벤처 투자를 푼다라는 기사입니다. 조금 전에 기업의 부동산 매매 규제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기업의 벤처 캐피탈 허용을 고려한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벤처 캐피탈을 자회사나 계열사로 둘 수 없습니다.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 캐피탈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력을 앞세워 신생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구글이 우버를 인수하고 인텔이 한국의 스타트업인 올라웍스를 인수하는 등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표는 글로벌 CVC 투자 규모입니다. CVC는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점차 글로벌 CVC 규모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규제를 푸는 듯합니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지는 의문이 드네요. 다섯 번째 기사는 삼성과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로 협업한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만남으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재계 1, 2위의 부회장이 단독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력이 높은 배터리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기 위함이죠.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LG화학과 파나소닉이 앞서고 있고 삼성 SDI는 뒤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SDI는 적극적인 투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자 하고
이를 위한 사업 파트너로 현대자동차를 선점한 것입니다. 현대차 역시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약 50% 이상 늘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지만 삼성의 세계적 반도체 기술과 센서 기술, 현대차에 인정받는 완성차의 협업으로 전기차 시장의 비중을 높여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 기사는 MSCI 지수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MSCI 지수의 정기 공시로 편입될 종목이 결정되었는데요. 혹시 MSCI 지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예상과 다르게 한진칼이 편입되지 않고 셀트리온 제약이 편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표 직후인 13일 한진칼의 주가는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리뷰한 기사는 이렇게 총 6개입니다. 블로그에 업로드된 이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언급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경제 기사를 읽고 경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블로그에 올리는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 주소는 상세 정보란에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